그리고 또 하나 없는 의외의 장소는 입니다. 그런 데서 아이들이 놀다가 묻거나 입안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됐습니다. 여름철 하면 생각나는 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죠. 휴가도 가고, 그리고 뭔가 수박도 먹고, 늘 좋은 기억만 있지만 안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바로 수족구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수족구로 굉장히 고생을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저도 엄마로서 그리고 소아과 의사로서 이 수족구라는 병이 얼마나 여름철 또 다른 공포가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수족구는 수, 족, 구, 그래서 손과 발과 입에 수포성 병변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질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바로 콕사키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때 콕 집어서 걸린다라고 해서 콕사키 바이러스 이렇게 외우기도 했는데요. 2008년 이후로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그리고 점차 외국에서도 비전형적인 모습, 손바닥, 발바닥, 입 안에 병변이 생기는데 입 주변에 수포가 생긴다거나 몸통, 목, 그리고 손등, 발등 이렇게 비전형적인, 비특징적인 곳에 생기면서 수두처럼 굉장히 크게 수포가 생기는 그러한 비특이적인 양상의 수족구가 유행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기간에 못 들으셨던 단어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 바이러스 질환 중에서 독감도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로 못 들으셨던 단어는 바로 수족구이실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모두가 손을 잘 씻고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친구도 안 만나고 외부에 나가지도 않고 키카도 안 갔잖아요. 이러면서 수족구가 없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바이러스 양상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호흡기 바이러스에서도 예를 들면 파라인플루엔자가 여름철에 유행을 했는데 늦가을까지 유행을 했다든지 RSV라는 바이러스가 초봄까지 유행을 했다든지 조금 다른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요 숨어있던 수족구 바이러스가 백투 노멀이 되면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 많은 관심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수족구의 가장 흔한 증상 중에 가장 먼저 엄마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열입니다. 굉장히 열이 고열이 나고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수포성 병변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손과 발과 입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 바깥에 그리고 점막에 수포들이 생기는 경우에 저희가 수족구라고 얘기를 하지만 손, 발이라든지 몸에 수포가 없는데 입 안에만 병변이 있는 경우를 또 구내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같은 바이러스가 어떠한 양상으로 표현이 되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 다른 거니까 같은 병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부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머리 속으로 들어가서 뇌를 싸고 있는 막, 뇌수막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굉장히 고열이 나면서 구토 그리고 두통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은 가장 많은 게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변으로 나와서 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기침이라든지 호흡기 분마를 통해서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수포성 병변들이 터지면서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없는 의외의 장소는 분수와 수영장입니다. 아이들이 물속에서 빵구도 끼고 아가들은 지리기도 합니다, 변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물속에 이렇게 떠 있다가 우리가 수영장에서 꼭 물을 먹게 되죠. 의도치 않게 물을 먹으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분수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막 밑에서 물이 나오면 애들이 다 달려가서 놀죠. 여기에서 우연히 또 분변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호흡기 비말들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데서 아이들이 놀다가 묻거나 또는 그 물이 입안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을 절대 분수대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수포성 병변들은 간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두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칼라민 로션 같은 것을 발라서 시원하고 가렵지 않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수족구의 수포는 대부분 가렵지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보통 수포에 바르는 약을 처방하지는 않는데 일부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가렵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서는 저희가 수두처럼 칼라민 로션을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또 하나 걱정하시는 게 흉터죠. 대부분 흉터 없이 잘 가라앉기 때문에 손으로 그것을 터뜨리고 균 감염만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토피병이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수족구병의 이 수포들이 아토피가 있었던 자리에 생기는 경향이 더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한 연구에서 수족구가 유행하는 철에 한 반은 손 씻기를 엄청 철저히 하고 소독도 열심히 했고, 한 반은 그냥 평소대로 생활을 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했던 반에서는 수족구가 유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는 병이고, 그래서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2번, 3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손 씻기를 철저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가족이라든지 유치원에 또는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 수족구가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평소보다 더 철저하게 손 씻기를 진행을 해주세요. 특히 화장실 갔다 나오셨을 때, 그리고 밥 먹기 전에. 그리고 만약에 가족 내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서는 손잡이, 리모콘, 식기류, 그리고 의자라든지 식탁, 가족 모두가 공유하는 그러한 집기들을 모두 깨끗이 소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정된 격리 기간은 딱 있지는 않은데요. 보통 증상이 시작되고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병이 경과가 심해졌다가 좋아지기 때문에 보통은 증상 시작되고 일주일 정도는 집에 계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체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말지의 기준 중에 하나는 열이 없고 증상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역시나 대증적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탈수가 되지 않도록 물이라든지 주스, 우유, 그리고 특히 이 병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아이스크림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포 병변이 입 점막 안에 생겼을 때 굉장히 따갑고 아프거든요. 아이들이 침을 질질 흘릴 정도로 굉장히 따갑고 목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는 찬물, 얼음, 아이스크림, 요플레 뭐든지 시원한 것으로 좀 목 안을 얼얼하게 해서 그거라도 수분 섭취와 당분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병 중에 하나죠. 이전에 저희 교수님께서 수족구는 똥물을 먹여서 생기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번 여름철은 우리 다시 일상으로 회복을 했잖아요. 수영장도 가고 단체 생활도 많아졌습니다. 예방주사가 없어서 엄마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지만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병이니까요. 우리 모두 손 씻기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면서 이번 여름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